왜 이렇게 느리게 걸어요? 뒤에 사람도 있다고요? 아침 출근길 복잡한 지하철역 계단에서 누군가 짜증 섞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72세 박순자 할머니입니다. 순자 할머니는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아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여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매일 이 시간에 동네 병원에 가기 위해 지하철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지요. 서류 가방을 든 30대 남성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아니, 이 할머니가 듣지도 못해? 비키라고요. 순자 할머니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한 계단 한 계단 힘겹게 올라갔습니다. 손에 든 낡은 보조 지팡이에 의지한 채 천천히 움직이는 그녀의 뒷모습은 한없이 작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갑자기 그 남성이 순자 할머니를 밀치며 앞으로 나가려 했고 균형을 잃은 할머니는 비틀거리며 계단 아래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이봐요. 갑자기 날카로운 외침과 함께 한 청년이 재빨리 다가와 순자 할머니를 붙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할머니? 그는 순자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부축하며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험악한 표정으로 앞서가던 남성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르신을 밀치면 어떡해요? 다치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30대 남성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뭐? 나도 급하게 출근해야 돼서 그런 건데, 뭘 그렇게까지?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서둘러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순간적으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기 때문이었죠. 청년은 무릎을 약간 굽혀 순자 할머니의 눈높이에 맞추며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눈빛은 진심 어린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청년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젊은이. 덕분에 큰일을 면했네. 그녀의 목소리는 작지만 또렷했습니다. 제가 병원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괜찮으시겠어요? 청년이 제안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사양했겠지만 방금 전 논란 탓인지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될까? 젊은이도 어딘가 가야 하는 것 아닌가? 괜찮습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약속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청년은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의 가방을 들어주었습니다. 제 이름은 강민호라고 합니다. 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순자라고 하네. 강민호군, 참 고맙구먼. 순자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계단을 올라 지하철 승강장으로 향했습니다. 민호는 할머니의 걸음에 맞춰 천천히 걸었고 중간중간 할머니가 숨을 고를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다행히 그들이 도착했을 때 지하철은 막 들어오고 있었고 민호는 순자 할머니가 편안하게 앉을 수 있도록 자리를 찾아주었습니다. 학생인가 아니면 직장인인가? 그 자리에 앉자 순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민호는 살짝 웃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졸업은 했는데 아직 취업은 못했어요. 요즘 취업 준비 중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취업하기 참 힘들지. 순자 할머니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어느 회사에 지원하는 건가? 민호는 조금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큰 회사들도 지원해보고 있지만 사실 간신히 면접까지 갔던 한 중소기업에서 다음 주에 최종 면접이 있어요. 거기라도 붙었으면 좋겠는데. 순자 할머니는 민호의 말을 듣고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 회사 이름이 어떻게 되는데? 성화식품이라고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민호가 말했습니다. 그 말에 순자 할머니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지만 민호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성화식품. 순자 할머니는 그 이름을 중얼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회사인 것 같네. 꼭 합격했으면 좋겠구먼. 지하철은 몇 정거장을 지나 병원이 있는 역에 도착했습니다. 민호는 변함없이 친절하게 순자 할머니를 부축하며 지하철에서 내려 병원까지 동행했습니다. 병원 앞에 도착해서야 민호는 자신이 면접 준비를 위해 가야 할 곳이 있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덕분에 좋은 아침이 됐어요. 순자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민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더 고마워해야지. 젊은이 덕분에 무사히 병원까지 올 수 있었으니까. 다음 주 면접 꼭 잘 되길 바랄게. 민호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런 민호의 뒷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들어가는 대신 병원 옆에 있는 작은 카페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카페에 들어서자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벌떡 일어나 맞이했습니다. 회장님, 여기 계셨군요. 차는 준비해 드릴까요?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꽤 고급스러운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비서 나야. 성화식품 다음 주 신입사원 면접 명단 좀 보내줘. 잠시 기다린 후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던 순자 할머니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강민호. 맞아, 바로 이 청년이구나. 순자 할머니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그녀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 비서가 따뜻한 차 한 잔을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오늘도 병원 검진 안 가시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사회에서도 걱정하십니다. 순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걱정 말게. 난 아직 멀쩡해. 그보다 방금 만난 청년 말이야. 강민호라고. 그 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봐주게. 며칠 후 순자 할머니의 사무실에는 강민호에 관한 상세한 자료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서류를 넘기며 민호의 인생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강민호, 27세. 대학교에서 식품공학을 전공했고 성적도 우수했습니다. 하지만 졸업을 1년 앞두고 갑자기 휴학을 했고 그 이후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그 이유는 가족 사정 때문이었습니다. 민호의 아버지는 작은 식품 가공 공장을 운영했지만 대형 업체들의 시장 장악으로 점점 어려워졌고 결국 사업 확장을 위해 빌린 대출금을 갚지 못해 파산했습니다. 그 충격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고 어머니는 그 무렵 가정을 떠나버렸습니다. 한순간에 가장이 된 민호는 학업을 중단하고 아버지의 병원비와 남은 빚을 갚기 위해 일을 시작했습니다. 병원비, 생활비, 그리고 아버지의 빚까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짐이었지만 민호는 묵묵히 그 짐을 짊어졌습니다. 낮에는 택배 일을 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야 다시 취업 준비를 시작했고 성화식품이 그의 첫 면접 기회였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서류를 덮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미세한 습기가 맺혔습니다. 내가 망하게 한 회사가 바로 이 아이 아버지의 회사였구나. 순자 할머니는 창가로 다가가 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년 전 그녀가 성화식품을 키우고 있었을 때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녀는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싸워야 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작은 업체들을 인수하거나 시장에서 밀어냈습니다. 그 중에 강민호 아버지의 공장도 있었던 것입니다. 김비서, 다음 주 면접. 내가 직접 참관하겠네.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단호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성화식품 본사 17층 면접실. 강민호는 깔끔하게 다림질된 정장을 입고 면접실 앞 대기실에서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이력서가 들려 있었고 무심코 손가락으로 이력서 끝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다른 지원자들도 앉아 있었지만 모두가 자신의 세계에 빠져 있는 듯 서로 대화를 나누는 이는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번에 꼭 되어야 할 텐데요. 민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여전히 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어제도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주까지 병원비를 내지 못하면 더 이상 치료를 이어갈 수 없다는 통보였지요. 민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습니다. 긴장은 여전했지만 이제 돌아갈 곳이 없다는 절박함이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강민호님 들어오세요. 면접실 문이 열리며 단정한 차림의 여성 직원이 그를 불렀습니다. 민호는 심호흡을 한 번 더 하고 일어섰습니다. 면접실로 들어서는 순간 그의 눈은 크게 떠졌습니다. 긴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있는 면접관 중 한 명이 바로 지하철에서 만났던 그 할머니, 박순자 할머니였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원자 강민호입니다. 민호는 놀란 기색을 감추려 애쓰며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지만 그녀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담담하게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앉으세요, 강민호 씨. 옆에 앉은 중년의 남성 면접관이 말했습니다. 오늘 면접은 총 3분의 면접관이 진행합니다. 저는 인사팀장 김동우입니다. 옆에 계신 분은 마케팅 부장 이수진님,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저희 회사 회장님이신 박순자 회장님께서 직접 참관하십니다. 민호는 숨을 삼키며 다시 한번 놀란 눈으로 순자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정말 이 회사의 회장이었단 말입니까? 그날 지하철에서 본 평범한 할머니가 지원자 소개부터 시작해 주시겠어요? 이수진 부장이 말했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자신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창시절 성적, 전공 내용, 자신의 역량과 강점에 대해 준비한 대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내내 그의 시선은 순자 회장에게 자꾸 향했고 그때마다 할머니는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이력서를 보니 학업 중단 기간이 있네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김동우 팀장의 질문이 날카롭게 들려왔습니다. 민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준비했던 질문이었지만 실제로 대답하려니 목이 메었습니다. 네. 가정사정으로 인해 학업을 잠시 중단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어려워지고 건강이 좋지 않아 제가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럼 지금도 학업과 병행하며 지원하신 건가요? 이수진 부장이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현재는 복학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하느라.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면접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순자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강민호 씨, 혹시 아버님이 운영하셨던 회사 이름이 무엇인가요? 민호는 놀란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대원식품이라고 소규모 식품 가공 공장이었습니다. 순자 회장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대원식품, 기억이 나는군요. 10년 전쯤 우리 회사가 시장을 확대할 때 경쟁 관계에 있었던 회사지요.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앞에 이 할머니가 아버지의 회사를 망하게 한 장본인의 회사 회장이라니. 그날 지하철에서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었던 할머니가. 저는, 민호는 갑자기 말문이 막혔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혼란이 그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순자 회장은 민호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다른 면접관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면접은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따로 이야기할 게 있으니 강민호 씨와 단둘이 있고 싶군요. 김동우 팀장과 이수진 부장은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곧 자리에서 일어나 면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방 안에는 민호와 순자 회장만이 남았습니다. 민호 씨, 내가 누군지 알아보았나요? 순자 회장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하철에서 만났던 할머니. 아니, 회장님이시죠. 순자 회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민호 옆으로 와서 앉았습니다. 그날 자네가 내게 베풀어준 친절함이 여전히 내 마음에 남아있단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지. 바로 우리 회사가 너의 아버지의 사업에 끼친 영향이야.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에 쥔 이력서를 더 세게 구겨질 뿐이었습니다. 10년 전 우리 회사가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여러 작은 업체들을 어려움에 빠뜨린 것은 사실이다. 당시에는 그것이 비즈니스의 일부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단다. 기업의 성장이 다른 이들의 삶을 파괴하는 대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순자 회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와 연민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호야, 내가 내 아버지의 회사를 직접 망하게 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회사의 행보가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어. 그리고 이제라도 그 잘못을 조금이나마 바로잡고 싶구나. 민호는 고개를 들어 순자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보다는 혼란스러움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오늘 이 면접에 직접 참여했는지 알겠니? 지하철에서 만난 그 순간부터 내가 특별하다고 느꼈단다. 그리고 내 이름을 보았을 때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기회라고 생각했어. 순자 회장은 서랍에서 한 서류를 꺼내 민호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건 내 아버지의 병원비를 모두 지불하겠다는 약정서야. 그리고 내가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장학금도 마련했단다. 하지만 이건 동정이 아니야. 우리 회사가 과거에 저지른 잘못에 대한 작은 보상이라고 생각해주면 좋겠구나. 민호는 서류를 바라보았지만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왜 이러시는 거죠? 순자 회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는 힘든 상황에서도 지하철에서 어려움에 처한 낯선 할머니를 도와주었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늙어가면서 깨달은 것이 있단다. 성공이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고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는 걸. 순자 회장의 말에 민호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교차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회사를 망하게 한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 대한 분노가, 다른 한편으로는 지하철에서 자신에게 따뜻함을 보여준 할머니에 대한 기억이 충돌했습니다. 민호야, 내 마음이 어떨지 충분히 이해한다. 순자 회장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아도 돼.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 보렴. 순자 회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높은 빌딩 창문으로 도시의 풍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내가 이 회사를 시작했을 때는 단지 살아남기 위해서였어. 그때는 성공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지.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가치를 지키느냐 하는 거더구나. 민호는 여전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민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자선이나 보상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제 능력으로 정당하게 일하고 싶을 뿐입니다. 순자 회장은 민호를 향해 돌아서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내가 제안한 것은 너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겠구나. 하지만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겠니? 이건 단순한 자선이 아니야. 그녀는 다시 민호 앞으로 와서 앉았습니다. 우리 회사는 지금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 단순히 이윤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하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너같이 진정성 있고 책임감 있는 인재가 필요해. 민호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내가 제안하는 건 이거야. 내가 원한다면 즉시 우리 회사에 입사할 수 있어. 아니면 장학금을 받고 학업을 마친 후에 돌아와도 좋고,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건 온전히 내 결정이야. 다만 한 가지, 내 아버지의 치료비는 우리 회사가 책임지겠다. 이건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과거의 잘못을 조금이나마 바로잡으려는 노력이라고 생각해 주렴. 민호의 눈에 이제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그가 짊어져온 무거운 짐, 아버지의 병환과 경제적 어려움, 학업을 포기해야 했던 아픔,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밀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게 갑자기 너무... 순자 회장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을 가져. 오늘 당장 결정하지 않아도 돼. 다만 내 아버지의 병원에는 내가 먼저 연락해 두었어. 더 이상 치료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단다.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황급히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지만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하자꾸나.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회사에서 내가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고 다른 직원들이 알게 되면 좋지 않을 테니. 난 그저 내 능력과 인성을 높이 평가해 기회를 주는 것뿐이야.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의 혼란과 분노는 이제 감사함과 희망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학업을 마친 후에 다시 돌아오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더 나은 실력으로 회사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순자 회장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은 선택이야, 민호야. 내 학업을 마치는 동안 우리 회사는 내가 돌아올 자리를 마련해 두겠다. 그때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고 김 비서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다음 면접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순자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가봐야겠구나. 내일 우리 회사 법무팀에서 장학금과 관련된 서류를 보낼 거야. 그리고 내 아버지에게는 내가 직접 찾아가 볼게. 민호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버지를 직접 만나실 건가요? 순자 회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그래, 과거의 잘못에 대해 직접 사과하고 싶어?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해. 민호는 숙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면접실을 나온 민호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가볍고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라탄 그는 창밖으로 흐르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함이었습니다. 한편 순자 회장은 다음 면접을 마친 후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한 장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그녀와 열정 넘치는 직원들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강민호의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인생은 참 이상한 여정이구나. 순자 회장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한때는 경쟁자였던 이들이 이제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다니. 다음 날 순자 회장은 약속대로 강민호의 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침대에 누워 있는 남자가 힘겹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한때 활기차고 건강했을 사람이지만 이제는 병마와 세월이 그의 얼굴에 깊은 주름을 새겨 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강 사장님. 순자 회장이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저는 성화식품의 박순자입니다. 강민호의 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박 회장님? 어떻게 여기에? 순자 회장은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네요. 사실 제가 오늘 온 이유는 사과하기 위해서입니다. 병실에 잠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순자 회장은 천천히 하지만 진정성 있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벌어진 치열한 경쟁, 그 과정에서 소외되고 상처받은 이들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이제라도 그 잘못을 조금이나마 바로잡고 싶다는 진심 어린 마음을. 2시간 후 순자 회장이 병실을 나설 때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강민호의 아버지와 나눈 대화는 그녀에게도 큰 위로와 치유가 되었습니다. 병원을 나와 차에 오르며 그녀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 그녀를 반겨주는 것 같았습니다. 김비서, 회사로 돌아가기 전에 들를 곳이 하나 더 있어요. 차는 도시의 번잡한 거리를 빠져나와 조용한 교외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묘지가 있었고 순자 회장은 오랜만에 남편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여보, 오늘 나 좋은 일 했어요. 아마 당신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녀는 묘비 앞에 꽃을 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성공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걸 깨닫는데 평생이 걸렸네요. 순자 회장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늘 그녀는 비로소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강민호는 대학에 복학했고 아버지는 병원에서 퇴원해 건강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순자 회장은 약속대로 그들의 관계를 비밀로 유지했지만 가끔 민호에게 조용히 연락해 학업 진행 상황을 물어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2해가 지나 강민호가 학업을 마치고 성화식품에 입사하던 날, 그는 사장실로 불려갔습니다. 민호야, 축하한다. 내가 우리 회사의 새로운 미래가 되어줄 거라 믿어. 순자 회장은 따뜻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민호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순자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혜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은 거야. 내가 그날 지하철에서 내게 베풀어준 친절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거란다. 이제 순자 회장의 눈빛에는 더 이상 후회나 미안함이 없었습니다. 그저 미래를 향한 희망과 기대만이 가득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회사를 만들어 나가자꾸나. 그것이 내가 남은 생애 동안 이루고 싶은 꿈이란다. 민호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저도 같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 그들을 반겨주고 있었습니다. 5년 후에 어느 화창한 봄날, 서울 시내의 한 컨벤션 센터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식품 산업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의 이 컨퍼런스에는 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성화식품 강민호 전무이사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진행자의 안내에 따라 민호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화식품 강민호입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청중들을 향해 인사했습니다. 오늘 저희 성화식품이 추진하는 상생의 식탁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민호의 발표는 대형 기업과 소규모 식품 생산자들이 어떻게 협력하여 상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혁신적인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진정성이 묻어났고 청중들은 깊은 호응을 보냈습니다. 발표장 맨 뒷자리 평범한 회색 재킷을 입은 순자 할머니가 조용히 앉아 민호의 발표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뿌듯함이 가득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 한 청중이 질문했습니다. 이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추진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요? 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했고 이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모든 것은 한 번의 우연한 만남에서 시작됐습니다. 제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누군가의 작은 친절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죠. 그의 시선이 뒷자리의 순자 할머니에게 향했지만 그 누구도 그들 사이의 특별한 인연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회의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명예회장으로서 가끔 자문 역할만 하고 있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새로운 취미를 찾았습니다. 바로 평범한 시민으로 도시를 누비며 사람들을 관찰하는 것이었지요.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할머니, 방금 저희 프로젝트 발표 보셨어요? 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럼 아주 훌륭했어. 내 아버지도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순자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녁 식사 어떠세요? 아버지도 오신대요. 할머니가 도와주신 덕분에 아버지의 새 공방이 이번 달에 정식 오픈한다고 하시네요. 그래, 꼭 가마. 근데 지금은 좀 바빠서 나중에 연락할게. 순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통화를 마쳤습니다. 그녀가 바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지하철역 근처 작은 공원에서 열리는 청년 창업자들의 플리마켓을 구경하기로 한 것이었지요. 그녀는 이제 자신의 경험과 자원을 활용해 젊은이들의 꿈을 돕는 일에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공원에 들어서자 활기찬 분위기가 그녀를 반겼습니다. 다양한 부스에서 청년들이 자신의 제품을 열정적으로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천천히 부스들을 둘러보다가 한 청년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건 어떤 소스인가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희는 버려지는 식재료를 재활용해서 만든 에코 소스를 판매하고 있어요. 맛보실래요? 청년의 얼굴에는 열정이 가득했지만 피로한 기색도 역력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소스를 맛보고 감탄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요? 대화를 나누며 그녀는 이 청년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졌지만 자금과 유통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명함 하나 주시겠어요? 제가 아는 분께 소개해드리고 싶네요. 순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청년은 기쁨에 찬 목소리로 명함을 건넸습니다. 플리마켓을 나와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 순자 할머니는 민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 때 흥미로운 청년을 한 명 데려가도 괜찮을까? 우리 상생의 식탁 프로젝트에
딱 맞는 친구를 만났어.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물론이죠. 할머니의 안목은 언제나 틀림없으니까요. 순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지하철로 향했습니다. 오르막길을 오르는데 숨이 조금 가빠졌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여전히 가볍고 힘이 넘쳤습니다. 지하철역에 들어서니 평소와 다름없는 바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그녀의 어깨를 살짝 건드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계단이 미끄러워 보여서요.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그 친절한 목소리의 주인공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젊은 여성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아가씨. 그녀는 그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세상은 돌고 돌아 우리가 베푼 친절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진리를 순자 할머니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교훈이었습니다. 지하철을 기다리며 순자 할머니는 문득 오래전 민호와 처음 만났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그들의 첫 만남이 이토록 풍요로운 결실을 맺을 줄은 그때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테지요. 플랫폼에 지하철이 들어오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지갑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내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남편, 그리고 막 사업을 시작했던 때의 첫 직원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꿈꿨던 세상이 조금씩 실현되고 있어요. 그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지하철 문이 열리고 순자 할머니는 새로운 여정을 향해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그녀의 뒤로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이야기를 안고 오가는 도시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그 속에서 또 어떤 특별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